안녕하십니까. 자산관 비교인 종철입니다. 오늘도 블룸버그 리일릴드 2023년 2월 24일 방송 요약 및 해설하겠습니다. 제가 채권 투자 방송을 해설한 이유는 워낙 채권 자금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이든 개인적인 취업이든 아니면 사업의 어떤 결정이든 채권 자금의 규모가 주식시장의 4배 다를 정도로 크고 또 워낙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연기금 그리고 보험사들의 자산의 상당 부분이 채권이기 때문에 이 시장을 고려하지 않고 어떤 선택을 한 것이 좋지 못한 결과로 나올 확률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연방기금금리가 시장에서 최종 금리를 지금 어떻게 프라이싱하고 있냐면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서 5.57%까지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연방 기금 금리는 아시다시피 상단이 4.75%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가치가 이제 PC 물가치가 금요일 날 24일 날 아침에 발표되고 나서 10년물 그리고 2년물 전체적으로 채권 시장이 다 떨어졌습니다. 즉 이자율이 많이 올라갔는데요. 이만큼 월별로 우리가 봤을 때 코어 PC가 꺾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코어 PC는 결국에는 음식료와 에너지를 뺀 가격인데요. 이게 다시 가속을 하는 듯한 지금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연간으로 봤을 때 이 수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간으로 봤을 때 코어 PC가 지금 4.6에서 작년 1월 달에 이제 올라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테일러 준칙을 생각하고 했을 때, 이 4.7%보다 연방 기금 금리가 더 우위에 있을 때는 물가를 찍어 누를 수 있다고 지금 보는 것이죠. 근데 이게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연율로 했을 때 다시 꺾여 올라고 한다면 5% 남짓해서 지금 찍어 누를 수 있다고 생각했던 물가가 아니고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이제 걱정이 생긴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5페이지짜리 이제 페이퍼가 발표가 되는데요. JP모건, 도이치뱅크 그리고 학자들이 모여서 이제 시뮬레이션 돌린 겁니다. 그래서 6.5%까지도 올려야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발표가 나왔고요. 그래서 짧게 읽어보면 Simulations of our baseline model suggest that the Fed will need to tighten policy significantly further to achieve its inflation objective by the end of 2025.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짧은 기간에 물가를 꺾겠다는 것도 아니죠. 2025년까지는 2%에 도달하려면 본인들 시뮬레이션으로는 6.5%까지도 올려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이제 논문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는 반대되는 얘기인데요. 주식시장하고 채권시장이 지금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뉴스, 즉 고용이 좋거나 아니면은 소비가 탄탄하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은 주식시장도 꺾이고 채권시장도 꺾입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릴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동조가 끝나는 순간, 즉 주식시장이 좋은 날은 주식시장이 좋은 주는 채권시장이 안 좋고 채권시장이 좋은 주는 주식시장이 안 좋은 이런 역외상관계가 생기는 그 순간이 바로 정상화의 첫걸음이다. 이걸 매우 강조를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장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2년물이 이만큼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4.8%를 상회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1월달이고 2월달인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2-year break even이라고 하면은 break even이 바로 물가 인상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inflation expectation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1월달까지는 2.5%를 하회하다가 지금 3%를 넘어갔다는 것. 이것이 매우 이제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이제 이거 계산은 이제 밑에 있는 것이 2-year real yield라고 그래서 사실은 real yield는 실질 금리 자체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계산은 nominal yield에서 바로 물가치를 뺀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는 지금 이 real yield에 대한 계산은 우리가 inflation expected bond로 할 수 있거든요.
물가 상승에 대한 보호를 해주는 팁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본드 같은 경우에는 원금 자체를 상향해주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가 올라가는 만큼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연준이 물가 인상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기 위해서 물가 연동치를 사실은 코로나 위기 당시에 상당히 많이 사줬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부스트업 시켰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걸 바라고 있지 않죠.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물가에 대한 기대치가 2년 동안 물가가 그래도 3%는 올라가겠는데 이런 각 시장의 가격 흐름이 생기는 상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출연진 좀 소개하자면요. 슈와브의 그 리서치 센터죠. 리서치 센터의 채권 전략 담당하시는 콜린 마틴 나오셨고요. 그 다음에 뉴에지 웨스트의 CIO 나오셨습니다. 캐머런 더슨. 그 다음에 베넥 팩터죠. 베넥 그 ETF 포트폴리오 매니저인데요. 채권 ETF 포트폴리오 매니저의 수장이십니다. 매니지먼트의 수장이시고요. 그래서 프렌 로딜러소 나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금리, 이거 마지막 5라운드에 대한 답변인데요. 최종금리는 6%에 도달할 것이냐 질문에 대해서 모두 아니라고 대답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 10월에 이제 4.3%에 도달했지 않습니까? 미국 10년물이. 그걸 올해도 이제 시험하겠냐, 그 근처로 가서 테스트를 하겠냐, 이 얘기입니다. 하거나 아니면 그 근처 가겠냐, 거기에 대해서 두 분은, 캐머런과 프렌은 그렇다. 콜린은 그렇게까지 이제 10년물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가격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이제 PC 발표치에 대한 해석인데요. PC 발표치. 진짜 시장의 기대치보다 지금 많이 나왔죠.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사실 PC가 그동안 떨어졌던 거는 휘발유 가격도 떨어지고 안정되고 중고차 가격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좋았던 건데 안정이 됐던 건데 다시 그 두 가지 가격이 올라가니까 가격이 한 번에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것이다. 그리고 좀 안 좋은 부분은 대부분의 항목들이 지금 넓게 지금 물가가 상승하고 있고 4% 이상 물가 인상된 항목들도 증가됐다. 그 다음에 충격적이게도 슈퍼코어도 지금 상승됐다. 슈퍼코어 하면은 이제 물가치에서 음식료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빼고 또 하우징, 거주비도 뺀 겁니다. 이제 이 부분도 이제 같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면은 50bp를 이제 올리겠느냐 이 얘기에 대해서 캐머런이 또 답변을 했습니다. 3월 21일 이제 FOMC 미팅 바로 직전에 이제 전주에 발표되는 2월 CPI 발표치가 매우 중요하다. 지금 사실 경계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어 PCE가 지금 4.7%고 연방기금금리의 상단이 지금 4.75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이 뭔가 방향성을 확답할 수 없는 애매한 그런 수치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이렇게 3월, 5월, 6월 25pp씩 인상해서 이렇게 될 걸로 봤고요. 캐머런은. 그 다음에 콜린도 이 정도 방향성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6.5% 인상 필요에 대한 그런 논문에 대해서 콜린이 이제 얘기를 한 건데요. 어쩌면은 지금 탄탄한 이런 개인 소비와 물가를 볼 때는 2.5% 수준으로 이제 바라봤던 연준의 그 중립금리 수준이 정확히 2.5%라고 얘기한 적은 없지만 그 정도로 이제 본다는 그런 수준이 사실은 맞는 게 아니고 더 중립금리가 더 상단에 있을 확률이 있다 이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2024년 점도표, 즉 3월달에 이제 FOMC 미팅하면 또 점도표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캐머런은 상당히 2024년의 점도표가 굉장히 분화됐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이제 있는 이 점도표의 수준이지만 마찬가지로 인하하겠다는 2024년 인하 예상이 좀 감소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10년물이 이제 3.97% 거의 4%에 육박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죠? 2년물 break even. 그죠? 2년물 nominal yield에서 real yield를 뺀, 이게 3%대란 이건, 이게 바로 break even interest rate가 inflation expectation을 설명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인상 기대치를 시장이 반영하는 숫자인데요. 이 부분이 3%로 올라온 거, 그리고 미시간 주립대 설문, 그죠? 유미시 설문을 보면 5년 내지 10년, 그죠? 물가 기대치도 2.9%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설문을 통한 겁니다. 이건 시장 가격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게 바로 이렇게 된다는 것은 2%보다는 이제 확실히 벗어난 거고 고금리의 지속을 예상한다. 상당 기간 금리를 인상 한태로 유지를 할 수밖에 없다. 말씀을 이제 콜린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몇 주간, 한 2주간 하이힐드 시장하고 주식 시장은 이제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좀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프렌은 그만큼 이제 물가에 대한 변동성, 금리 변동성이 예상되는 가운데 당연한 조정이다 말씀하셨고, 사회자가 이제 지금 투자 적격급의 스프레드는 120bp, 하이힐드는 420bp 정도인데요. 요게 이제 두 스프레드의 적정 가격이 어떠냐 물어보니까 결국에는 침체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뭐 하드 랜딩이냐 소프트 랜딩이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힐드 가격이 이 정도 버텨주는 거는 이만큼 8.5% 고이자를 이렇게 받고 나서 만기까지 보유하겠다는 최악의 상황에는 이런 전략을 투자자들이 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캐머런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나치게 스프레드가 지금 사실은 지난 몇 달 동안 너무 이렇게 타이트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콜린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벌어지는 과정은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과정, 즉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정상화 과정이다. 그리고 앞으로 더 벌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5.5% 수준의 이자를 주는 IG를 투자 적격 등급을 하이힐드에 비해서 선호한다. 이제 그죠? 침체 시에 가격이 많이 하락할 수 있는 하이힐드는 비선호한다.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프렌이 나중에 나오셔서 이제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상당히 몇 가지 이제 말실수는 있으셨지만 또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이힐드 같은 경우에는 상단이 BB, 그 Fallen Angels만로만 까는 전략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8.5% 정도의 이자를 주는 그 캐리 전략, 보유 전략을 벌이기는 힘들다. 그 다음에 스프레드가 그래서 침체가 확 와서 하이힐드의 스프레드가 폭증해서 하이힐드 가격이 뚝 떨어지는 그 가산금리, 위험금리가 리스크 프리미엄이 올라간다고 해도 그때는 반대로 기준금리는 하락하지 않느냐 이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하락하게 되면은 또 이제 그 약간의 가격의 중화가 있죠.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reinvestment risk라고 해서 너무 만기가 짧은 것만 이렇게 투자하다 보면은 기회 손실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제 투자하려고 해도 이제 시장에는 온통 저이자만 주는 상품들만 남아도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채를 선호한다고 얘기했고요. 그러나 왜 투자자들이 캐시만 들고 있지 않느냐? 요 이제 마지막 부분 요 장표를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요게 IG입니다. 이제 투자 적격 등급의 이자율입니다. 2008년 같은 게 투자 적격 등급도 굉장히 안 좋았죠. 그리고 그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역시 거꾸로 가죠. 이런 극심한 금융위기, 시스템 위기가 올 때는 회사채도 가격이 엄청나게 빠지지만 그때 가격이 올라가는 것, 즉 이자율이 떨어지는 거 우리가 미국 국채입니다. 그죠? 미국 국채가 이만큼 이자율이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가격이 쭉쭉쭉쭉 올라갔죠. 근데 지금의 상황은 이렇게 보시면 반대로 이게 T-빌인데 6month입니다. 6month. 6개월물입니다. 6개월 트레저리 빌이죠. 6개월 트레저리 빌 미국채인데요. 이렇게 해서 이자율이 이만큼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IG 이자율하고 거의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스프레드거든요. 스프레드. 이만큼이면은 투자 적격 등급 회사에 투자하느니 내가 그냥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게 낫지 않냐. 사실상 6개월물은 캐시하고 같다고 지금 보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해줬습니다. 왜 우리가 캐시만 들고 있지 않느냐.
위험자산이 이제 하락할 때 그때는 또 만기가 긴 자산들, 그죠? 뭐 미국의 장기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리턴 버퍼, 반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론 요거 같은 경우는 6개월물이지만 우리가 이제 장기물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극심한 위기에 이 단기물보다 더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이건 이자율이니까 가격은 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더 올라가는 그런 버퍼를 이제 형성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리턴 버퍼를 기대한다. 근데 지금 현재는 왜 리턴 버퍼가 안 되고 채권도 같이 떨어지고 주식도 같이 떨어지냐? 물가가 안 잡히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 요 얘기를 말미하셔서 얘기를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요 장표하고 요 장표 그만큼 시장이 이 어느 정도 듀레이션 만기를 주는 자산을 6개월물하고 동일한 수준의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래를 하고 있다. 이 점. 그죠? 이 점. 그만큼 만약에 우리가 극심한 경제 위기라고 본다면 IG의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질 것 아닙니까? 2008년 들어가면. 은행에 부실이 생기고 이런 경우면. 그죠? 그건 아니다. 사람들이 아직 IG를 선호한다는 얘기죠. 그죠? 이 리스크가 없는, 그죠? 리스크 프리미엄을 줄 필요가 없는 이 트레저리 빌, 요 6개월물짜리하고 요 어느 정도의 장기물이 섞여 있는, 그죠? 그죠? average, 평균이가예요. 요 투자 적격 등급하고 가격이 비슷하다는 거. 이자를 비슷하게 준다는 것은 그만큼 침체에 대해까지 요 정도까지는 보고 있지 않다를 얘기를 하고요. 또 반대로 안 좋은 소식이지만 우리가 이제 지금 2년물 국채보금리 4.8% 넘어가는 가운데 우리가 시장의 물가 인상에 대한 기대치로 바라볼 수 있는 2-year break-even이 1월 달까지만 해도 2.5%를 하회하고 그야말로 시장의 어떤 기대치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가 디스인플레이션을 바라봤다고 했다면 바로 2월 약 6일을 거쳐가면서 쭉쭉쭉쭉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복잡한 상황이 와 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은 PC 물가치 코어 PC는 4.7%인 상황에서 연방 기금리는 4.75%인 거의 똔똔인 이런 상황. 굉장히 복잡하고 시장을 어떻게 예측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얘기를 못 드리고 이렇게 우리 심리와 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심리가 곁들여진 거지 않습니까? 투자 적격 등급을 아직 매도, 손절치고 이런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매수하고 있는 상황. 이게 참 애매하고도 아이러니한 상황이라 이런 말씀으로 끝낼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